작은 김밥 한 줄의 이야기. 작은 김밥 한 줄. 그날 밤도 늦었습니다. 시계 바늘이 11시를 넘기고 있었죠. 저는 싱크대 앞에 서서 마지막 그릇을 닦고 있었어요.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참았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들 급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느라 허리가 아팠거든요. 오늘도 수고했다. 혼자 중얼거리며 행주로 손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점심때 바빠서 제대로 못 먹었던 게 생각났죠. 집에 가면 또 가족 밥 차려야 하는데 배가 고파서 어떡하나 싶었습니다. 그때 냉장고가 눈에 들어왔어요. 오늘 남은 김밥이 한 줄 있었거든요. 단무지랑 햄이 들어간 간단한 김밥이었습니다. 망설였죠. 하지만 배가 너무 고팠어요. 냉장고 문을 열고 김밥을 꺼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어차피 버려질 건데.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어요. 사실 맞는 말이었거든요. 하루만 지나면 김밥은 상해서 버려야 했으니까요. 저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시원한 단무지가 아삭했어요. 햄의 짭짤한 맛이 입안에 퍼졌죠. 맛있다. 소리 내어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지쳤던 몸이 조금이나마 달래지는 기분이었어요. 김밥을 다 먹고 나서 랩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부엌 불을 끄고 퇴근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 작은 김밥 한 줄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별이 참 많이 떠 있었어요. 겨울 하늘이 맑아서 더 반짝이는 것 같았죠. 저는 고개를 들고 별을 보며 걸었습니다. 내일도 힘내자.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20년 넘게 학교 급식실에서 일했으니까 이 정도 피로는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죠.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보람도 느꼈거든요. 하지만 그 김밥이 문제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저 배고픈 조리원이 남은 음식 한 조각을 먹은 것뿐이었는데 말이에요. 집에 도착해서도 계속 생각났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거든요. 괜찮겠지 뭐.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도 김밥 생각이 계속 났죠. 단무지의 아삭한 식감과 햄의 짠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예기치 못한 소환. 며칠이 지났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일찍 출근해서 급식 준비를 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닭강정을 만들고 있었죠. 기름에 튀기는 소리가 지글지글 났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쯤 사무실에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이상했습니다. 보통은 급식 시간 전에는 부르지 않거든요. 앞치마를 벗고 사무실로 갔어요. 영숙 씨 잠깐 앉으세요. 급식 담당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책상 위에 공문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나와달라고 하네요. 예? 경찰서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 경찰서 갈 일 없이 살아왔는데 말이에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절도 혐의라고 하네요. 절도요? 제가 뭘 훔쳤다는 거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이 공문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거기에는 급식 재료 무단 취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김밥 한 줄 때문에요? 제가 중얼거렸죠. 그제서야 며칠 전 밤에 먹었던 김밥이 생각났어요. 설마 그것 때문에 경찰서에 가야 한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버려질 김밥이었는데.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억울했거든요. 20년 넘게 성실하게 일했는데 김밥 한 줄 때문에 도둑이 됐다니요. 영숙 씨 진정하세요. 일단 가서 얘기해 보세요. 선생님도 당황스러우신 것 같았어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급식실로 돌아갔는데 다른 조리원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소문이 벌써 퍼진 거죠. 영수가 괜찮아? 뭔 소리야 이게. 미영이가 다가왔습니다. 저보다 2살 어린 동료였어요. 나도 모르겠어. 김밥 하나 먹었다고 경찰서 가라니. 한숨이 나왔어요. 점심시간이 다가오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아이들 급식은 준비해야 하는데 손에 힘이 안 들어갔거든요. 이상하네. 우리 맨날 남은 거 나눠 먹었잖아. 그러게 말이야. 왜 영숙이만 문제 삼는 거야? 동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저도 그 생각이었어요. 평소에 남은 음식은 다 같이 나눠 먹었거든요.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오직 저에게만 문제가 생겼어요. 왜 하필 저만 콕 집어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단단히 뭉친 사람들. 소식이 퍼지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오후에 급식을 마치고 나니까 주방 동료들이 모여들었어요. 다들 화가 나 있었죠. 이건 말이 안 돼. 영숙이가 뭘 잘못했다고. 순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오래 일한 선배였어요. 맞아. 우리 항상 남은 거 같이 먹었잖아. 김밥 하나 가지고 이게 뭐야? 다들 한마디씩 했습니다. 고마웠어요. 이런 때 동료들이 편을 들어주니까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죠. 동네 아주머니들도 나섰습니다. 평소에 시장에서 만나던 분들이었어요. 그 정도는 원래 같이 나눠 먹던 건데 왜 영숙 씨만 문제냐. 맞아. 너무하네 진짜. 2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한 사람한테 뭐 하는 짓이야. 목소리들이 커졌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서서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 편이 되어주시니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업체 측은 단호했습니다. 관리자가 학교에 와서 말했어요. 원칙 위반입니다. 허가 없이 급식 재료를 가져간 건 명백한 절도행위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표정도 딱딱했어요. 마치 저를 진짜 도둑으로 보는 것 같았죠. 하지만 버려질 김밥이었잖아요. 제가 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규칙을 어긴 건 사실이니까요.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이요. 급식비 인상 반대 집회 말이에요. 제가 앞장서서 목소리를 냈었거든요. 그때 이 관리자가 저를 쳐다보던 눈빛이 떠올랐어요.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마치 저를 기억해 두겠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설마 그 때문에 이런 일이?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영수가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 도와줄게. 동료들이 위로해줬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이상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집에 가는 길에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김밥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불편한 시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자꾸만 작년 일이 생각났거든요. 급식비 인상 반대 집회였습니다. 학부모들과 조리원들이 함께 모인 자리였어요. 저는 확성기를 잡고 앞에 섰죠. 우리 아이들 급식비 올리지 마세요.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간절한 마음이었거든요. 아이들 밥값까지 장사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도 힘이 났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정성껏 만드는 급식인데 왜 업체 배만 불리려고 하세요? 그때였습니다. 업체 관리자가 제게 다가왔어요. 정확히는 제 옆을 지나가면서 말이에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영숙 씨 맞죠? 제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가만히 제 얼굴을 쳐다봤죠. 몇 초 동안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시선이 날카로웠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대답했죠. 관리자는 아무 말 없이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 표정을 잊을 수 없었거든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저를 찍어두신 거죠. 언제든지 문제 삼을 거리를 찾으려고 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에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출근해서 일을 하는데도 자꾸 그 시선이 떠올랐어요. 영수가 괜찮아? 미영이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멍하니 있었나 봐요. 응, 괜찮아. 대답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했거든요. 점심시간에 아이들이 급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평소처럼 웃으며 인사했어요. 이모 안녕하세요. 응, 안녕 우리 예쁜이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 아이들 앞에서 도둑이 되어야 하나 싶어서 말이죠. 급식을 배식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한 걸까요? 김밥 하나 먹은 게 그렇게 큰 죄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일이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고립.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검찰에서 기소했다는 거예요. 정식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는 뜻이었죠. 영숙 씨 사건이 신문에 났어요. 급식 담당 선생님이 신문을 보여주셨어요. 작은 기사였지만 제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급식 조리원 김밥 절도 혐의로 기소. 제목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요. 어떡하죠 이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온 것 같았어요. 동네에서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마트에 장 보러 갔는데 사람들이 수근거리더라고요. 김밥 훔친 조리원이 누구래? 영숙이라던데. 어머 정말? 그 사람이? 뒤에서 들리는 소리였어요. 가슴이 철렁했죠. 빨리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도 편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죠. 엄마 그만두고 그냥 쉬어요. 왜 그래? 이런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할 필요 없잖아요. 착한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안 돼. 내 이름에 흠집 남기긴 싫어.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요. 억울하게 도둑소리를 들으며 꼬리 내리고 도망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엄마. 괜찮다. 엄마가 해결할게. 강하게 말했지만 사실 두려웠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밤에 혼자 있으면 더 힘들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만 신문 기사가 생각났거든요. 김밥 훔친 조리원.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20년 넘게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정말 김밥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말이죠. 반전의 증거.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소개해준 분이었어요. 젊은 남자 변호사였죠. 일단 CCTV부터 확인해 봅시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학교 급식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며칠 후 변호사가 연락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영숙 씨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급하게 사무실로 갔어요. 변호사가 노트북을 켜더라고요. CCTV를 확인해 봤는데요. 영숙 씨가 김밥 드신 그날 다른 분들도 음식을 드셨어요. 화면에 동료들이 나왔습니다. 순이가 주먹밥을 먹고 있었어요. 미영이도 김밥을 먹더라고요. 이게 다 같은 날 촬영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신기했어요. 저만 먹은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럼 다른 분들은 왜 문제 삼지 않은 거예요?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변호사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고발은 오직 영숙 씨에게만 집중됐어요. 선택적 고발이라고 볼 수 있죠.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 의심이 맞았던 거예요. 그럼 이걸로 무죄를 받을 수 있나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조사가 필요해요.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다른 조리원분들 진술도 받아야 하고요. 왜 영숙 씨만 고발했는지 이유도 찾아야 해요. 제가 작년에 집회에서 발언한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김밥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목소리를 낸 것이 문제였던 거죠. 다른 분들 진술서 받아올게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저도 용기가 났죠. 동료들에게 얘기했더니 모두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당연히 도와줘야지. 우리 다 똑같이 했는데 너만 혼자 당하면 안 되잖아. 순이가 말했죠. CCTV에 다 나왔다고? 그럼 확실하네. 미영이도 안심하는 표였어요. 이제 정말 희망이 보였습니다.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법정에서의 목소리. 재판 날이 다가왔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법정에 서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재판 당일 아침 거울 앞에 섰습니다. 깔끔한 옷을 입고 머리도 단정히 했어요. 오늘은 제가 직접 진실을 말해야 하는 날이었거든요. 법정에 들어서니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판사님이 앞에 계시고 검사와 변호사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피고인 영숙 씨 앞으로 나와주세요.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증인석에 앉으니 더 긴장됐어요. 변호사가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음식을 먹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 영상들은 모두 같은 날 촬영된 것입니다. 하지만 고발은 영숙 씨에게만 이루어졌죠.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피고인 영숙 씨 할 말이 있으면 해보세요. 드디어 제 차례였습니다. 일어서서 입을 열었어요. 저는 목이 메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떨려서요. 잠깐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아이들 급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한 번도 음식을 함부로 한 적이 없어요.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날 밤 김밥을 먹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버려질 거였고 다른 동료들도 늘 그렇게 했어요. 판사님이 들어주고 계셨어요. 그 김밥이 제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 사건으로 제 삶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제 죄가 김밥 때문이 아니라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라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법이 그 무게를 가려주길 바랍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판사님도 진지한 표정이셨죠. 변호사가 추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동료들의 진술서와 작년 집회 영상이었어요. 피고인이 집회에서 발언한 후 업체 측에서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모든 증거가 제출됐습니다. 이제 판사님의 판결만 남았어요. 남은 이야기.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진실을 다 말했으니까요. 법정을 나오니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번쩍였어요. 영숙 씨 어떤 기분이세요? 억울하셨을 것 같은데요.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잠깐 멈춰섰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조리원입니다. 아이들 밥 만들어주는 게 제 일이었어요. 기자들이 조용해졌어요. 김밥 하나가 이렇게 큰 일이 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며칠 후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이번엔 제목이 달랐어요. 김밥 한 줄의 재판 선택적 고발 논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온라인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죠. 이건 너무하네. 김밥 하나 가지고 이게 뭐야? 다른 사람들도 먹었는데 왜 한 사람만? 여론이 바뀌고 있었어요. 다행이었죠. 학교로 복직했습니다. 동료들이 반겨줬어요. 영수가 수고했어. 이제 괜찮을 거야. 고마운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도 부엌에서 칼을 들고 있습니다. 아이들 급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양파를 써는데 눈물이 났죠. 양파 때문이 아니었어요. 나는 다시 김밥을 만듭니다.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 손으로 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김밥을 만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작은 목소리도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조용히 살려고 해도 세상이 그냥 두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김밥 한 줄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결국 제가 하고 싶었던 말들을 세상에 전할 수 있었으니까요. 법정에서 목소리를 낸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제 자신을 지켜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점심을 받아가며 환하게 웃을 때 그 웃음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선생님, 김밥 맛있어요. 작은 말 한마디가 제겐 세상 가장 큰 보상이죠. 예전에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눈에 띄지 않게 문제를 만들지 않으면서.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더군요. 누군가는 부당함에 맞서야 하고 누군가는 작은 진실을 지켜야 합니다. 그 역할을 제가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요. 저는 여전히 평범한 조리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평범한 사람도 작은 목소리도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칼끝에 놓인 오이는 여전히 초록빛으로 반짝이고 도마 위에 김밥 재료들은 한 줄로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저는 다시 김밥을 만듭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이제는 제 이야기에도 제 삶에도 당당히 제 이름을 새기겠다. 부엌 창문 너머로 햇살이 스며들고 조용히 흘러나오는 라디오에서는 오늘의 뉴스를 전합니다. 그 속에서 김밥 한 줄의 재판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저는 미소를 지어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저희 그리고 우리 모두의 작은 목소리가 모여 더 큰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시작.